네, 지난 시간은 이제 저희가 도형에 대해서, 가구에 대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다면 이번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 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점, 선, 면을 가지고 프리핸드 드로잉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거의 초창기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치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기본 도형을 활용한 그냥 확장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제도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뭔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스케치를 제가 책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기법이라든지 또는 뭔가 점과 선과 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이제 차례차례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책 48페이지 창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내 공간에 있어서 창호라는 개념은 정말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호라는 개념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치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네, 도어를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직사각형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그리는 거겠죠. 그러면 이 도어의 마감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도어는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만져보고 왔다 갔다 할 때 사용되는 그 도어의 개념에서 마감은 크게 되게 다양한 도어의 타입들은 그렇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물성으로 봤을 때는 유리, 뭐 나무, 금속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책에서는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우드 또는 뭐 무늬목, 나무 개념으로 도어가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과 선과 면을 활용한 도어 타입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마카펜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외곽 라인만 잡아줘도 하나의 도어 타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또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도어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는 거 참고하셔서 아,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사실 이 수업을 따라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현 기법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개성이 녹아져 있는 그림들을 그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스케치라고 하면 진짜 누구나 다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스케치예요.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한번 그려봐 보세요. 네, 세 번째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좀 빠른 속도로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웬만해서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면 진짜 이렇게 앞선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다 활용되는 도어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그려도 도어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만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뿐만 아니라 수목,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수목 관련돼서도 되게 다양한 활용 기법을 통해서 수목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죠. 그다음에 이 선들을 쓰실 때 웬만해서는 반듯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그려봐 보시면 딱 누가 봐도 아 되게 정성을 들여서 선을 하나하나 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 선에 대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뭐 형식에 따른 분류, 뭐 모양에 따른 분류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도어는 우리가 인면도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 뭐 기호고 그냥 표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도어를 그릴 때는 사실 되게 디자인틱하게 프리핸드 스케치를 해서 그릴 필요는 없고 되게 약식으로만 그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어 타입이 되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 유리, 얘를 강화도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문이 있고, 목문은 이제 우드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금속도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크게 있다라고 치면, 유리라고 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리는 사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도어를 표현하기에 앞서 그냥 도어를 표현한다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방향 표시만 해도 그냥 도어가 있다, 도어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표기한 것 자체가 그냥 강화도어의 강화 유리문이다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기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문을 볼게요. 목문은 뭐 되게 패턴을 가지고 또 마감을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되는데요. 사실 목문과 유리와 결합된 그림은 49페이지 창호 2번에 모양에 따른 분류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문과 유리가 결합된 문들은 두 가지의 물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목문에는 뭐 다른 앞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패턴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도 아, 목문과 유리가 결합된 도어다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속도어라고 하면 사실 금속도어는 인면에서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평면에서 방화도어라든지 메인 현관 도어라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속도어는 다른 마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유리와 목문에 대한 타입만 되게 다양하게 또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